자, 오늘 제대로 볼 경매는 2022 타경 100315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근린상가인데요. 이번 사건은 제가 회원들하고 현장 답사를 간 영상이 있어서 그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빠르게 핵심만 듣다 보면 늘어나는 경매 지식 제보경. 사실 이 건물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죠. 네. 어때요? 좀 갖다 미리 보셨더니 어때요? 저는 제가 기술이 있으면 네. 지금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으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죠. 여기가 은근 동선이 네.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하철역이 멀지만 차들도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신호받고 가고 차들 지나다니고 사람 동선도 뭐 이렇게 뭐 나쁘지 않다. 그래요? 그럼 뭐 일단 뭐 들어가 봐서 얘기해도 되고. 네. 추우니까 올라가고 싶은 거 아니야? 이게 지금 현재 유일하게 조사된 임차인이 얘네잖아요. 보면 등록되어 있는 임차인조차 원래 지금 계약 기간이 끝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현실상 공실인 거예요. 현실상 공실인 거고, 그리고 지금 조사되어 있는 월세 120만 원은 물론 여러분들이 조사하셨지만 적합한 금액도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이거는 무시해도 될 것 같고, 여기를 지금 소유주가 사용하고 있다라고 조사된 공간인 것 같아요. 여기가 그렇고, 여기가 지금 라이언스 클럽이죠. 네. 이 전체가 다 나와 있는 건데, 이 건물이 신기한 게 다 이렇게 생겼어요. 다. 그리고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보셨겠지만 위층은 지금 주거용 공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밑에까지만 지금 상가인데, 혹시 이제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재밌는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반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낙찰받아도 무잉여로 기각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보면 선순위 채권자는 농협이에요. 46억으로 채권 최고액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경매를 건 사람은 농협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럴 경우 예를 들어서 진짜 이게 한 10억짜리에 막 낙찰이 돼버렸어. 그러면 농협 거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농협이 진짜 100원밖에 못 가져간다 하더라도 무응행하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 왜? 경매권자는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조윤심이라고 하시는 분도 경매권자인데 근저당권자죠. 근데 원래 근저당으로 우리 경매 걸면 무슨 경매죠? 이미 경매죠. 근데 경매 지금 무슨 경매예요? 강제 경매잖아요. 근저당인데 어떻게 강제 경매가 성립이 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원래 근저당이면 임의 경매여야 되는데 지금 강제 경매란 말이에요. 그러면 근저당은 제가 볼 때 원래 담보로 일으킨 대출이 아닐 확률이 더 커요. 예를 들면 일반 사인 간의 대출 혹은 뭐 사업자 간의 대출 때문에 빚이 생겼던 게, 가압류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무서우면서도 가장 힘없는 권리. 그러니까 가압류로 경매 걸어봤자 내가 배당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더군다나 선순위가 이렇게 큰 게 걸려 있으니까. 네, 그리고 지금 경매는 뭘로 넣었어? 근저당으로 넣은 게 아니라 확정 판결 받은 거 갖고 경매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강제 경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MPL 시간에 배운 거 있죠. 뭐냐면 만약에 조윤심 씨가 경매가 낙찰을 받고 배당을 받을 때 다 못 받아. 그럼 원래 채권자는 다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등기부등본상에서는 말소가 되잖아요. 근데 그 채권은 어떻게 된다고? 무담보 채권으로 바뀌는 것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소유주를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잖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여기가 지금 감정가가 11억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선순위 채권 최고액이 얼마죠? 40억이 넘어가잖아. 그럼 원금 따져봤을 때 그냥 아싸리 대충 계산해서 한 30억 된다라고 가정해보자고요. 10억짜리 건물에 30억 대출해주는 농협이 바보죠. 말이 안 되죠. 그러면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돼. 등기부등본 확인해보신 분. 10억짜리 건물에 30억 대출을 걸린다는 게 개인도 아니고 은행이 이른다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공동담보 물건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다시 맨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농협이 채권자였어. 근데 배당을 예를 들어서 이게 한 7억 정도의 낙찰이 돼갖고 농협이 7억 받고 말소가 돼버려. 그러면 채권자가 난 이 돈 받고는 못하겠어. 그러면 취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다른 것들도 공동담보로 묶여 있으니까. 이 채권이 이 층에서만 끝나는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더 회수할 수 있는 것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채권에 대한 건 일단 문제는 없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어쨌든 우리 쌤이 찾으셨다고 제가 얘기 드렸거든요. 이 사건은. 근데 사실 이게 사용 면적으로는 근 70평이라니까 굉장히 좋잖아요. 여기 통으로 이거 다 쓴다라고 하면 손만 좀 보면 조금 잘 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이 주소지 갖고 우리 보통 상업용 부동산 하면 제일 먼저 입지 보잖아요. 입지 보면 그 다음에 뭐 보시죠? 입지 본 다음에 우리 뭐 봐야 돼? 제가 얘기했잖아 맨날. 일단 그치, 유동인구를 봐야지. 우리 지금 상가를 보고 있잖아요. 주택이 아니라. 그래서 유동인구 확인해 보셨나요?
그때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죠. 어? 우리 지금 경매 물건 있는 곳이 지금 여기란 말이에요. 지금 요 건물이야, 요 건물. 여기가 지금 목동 로데오잖아요. 로데오만 1급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역에서 오는 길이 대로변도 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사실은 이런 상권들은 보통 이면도로가 더 사람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 외에도 우리 경매 물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도 지금 포함해서 유동인구로 다 1급지야. 그러면 입지로도 굉장히 좋고 이 건물에 그러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병원으로 개조해서 쓰는 것도 좋겠지만 임대를 넣을 것도 생각을 한다라고 그러면 여기를 뭘 넣을 수 있느냐도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일단 병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다가 뭔가 임대를 넣을 거면 뭘 넣을 수 있는지를 이제 주변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일단 가장 가깝게 여기 3층에 바에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현장 와보니까 또 지금 임대 연수막 걸려 있잖아. 비어 있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도 바가 얘네들이 쓰고 있어요. 아 지금 현재 이 MTS가 쓰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판에는 지금 바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안전자리에서 봤을 때는 바인 줄 알고 왔겠죠. 와보니까 사무실인 거고. 그러면 3층도 바면 여기 4층도 뭐 일종의 뭐 좀 그런 이용시설이나 뭐 그런 거 넣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못 넣어요. 못 넣어요. 종류가 달라요. 3층은 2종 근생이에요. 여기는 1종 근생이에요. 여긴 또 1종이에요. 같은 건물이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냥 예를 들어서 3층이 장사가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위에 호프집 위에 왜 노래방 같은 거 하나 놓을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럼 그런 거 둘 수 있겠지? 못 들어와요. 어쨌든 현황상 내가 2종이 아니라 1종인 거를 인지하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1종이면 굉장히 제한적으로 바뀌어요.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그러면 이 70평이라는 면적이 풀로 사용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용은 좀 힘들어지죠. 예. 그리고 좋아 그런 거 다 인지하고 우리가 싸게만 낙찰 받으면 어쨌든 좋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9억대죠? 맞나요? 한 번 유찰돼가지고 9억 3천, 9억 3천인데 한 번 더 유찰되면 예를 들어서 한 7억대 정도 돼서 7억대 정도만 받을 만한가요? 주변 임대 시세 조사하셨을 때 어떠세요? 지금 주변에 평당 월세 금액이 여러분들이 조사해 주신 게 5만 원 돈, 5만 7천 원, 뭐 4만 6천 원 보통 이런 식이에요. 맞나요? 여러분들 조사 안 하셔서 제가 했어요. 이거 엑셀 파일 저한테 안 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조사한 거는 지금 평당 월세는 여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평당 4만 원 정도 봤어요. 저는 여긴 평당 4만 원 정도 봤어요. 그러면 면적 대비하면 물론 쪼갰을 때는 또 달라질 수 있어요. 풀로 봤을 때는 270만 원? 월에 270만 원. 그러면 수익률이 현재 감정가 대비해서는 3%가 안 돼요. 2.85%예요. 근데 이제 유찰을 시켜갖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60% 가격에 받는다. 7억대. 그러면 4% 이상 올라가기는 해요. 수익률은. 근데 문제는 우리 일단 낙찰 받으면 자금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이거 조사하셨을 때 대출도 계획하셨을 거 아니에요. 몇 퍼센트, 60%든 60, 70%든 받는다. 그건 대출 이자도 감안하셨을 거고. 여긴 대출이 안 나와요. 앞서서 대출이 불가한 건물이에요. 왜 안 나와요? 자, 일단 위반 건축물 등재돼 있죠. 근데 위반 건축물 등재돼 있는 게 건축물 대장 떠보신 분 계시겠지만 건축물 대장 띄면 보통 우리가 상가 띄면 표제부 띄나요? 전유부 띄나요? 그치, 정답은 둘 다 띄워봐야 되는 거지. 정답은 둘 다 띄워봐야 되는 대부분 전유부만 띄워보신단 말이에요. 왜냐면 여기만 관심이 있으니까 401호만 관심이 있으니까. 근데 전유부를 띄면 거기도 위반 사항이 등재가 되어 있지만 표제부를 띄면 또 다른 게 위반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건물 전체에도 위반이 있다라는 거고 이 401호에도 위반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점장님 이거 대출해 주실 거예요? 안 해주실 거예요? 안 해준대잖아. 물론 뭐 대북으로 간다라든가 P2P로 간다라든가 하면 고금리를 담보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가는 솔직히 저는 이건 100% 현금으로 낙찰받아야 돼요. 물론 요즘에 돈 많으신 분들이 많아갖고 막 굉장히 비싸게 낙찰 받을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 상가의 가치는 좀 차치하고 현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정상적인 입찰자 입장에서는 제 가격 쓰고 받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거예요. 대출이 힘들어요. 대부분 나중에 내가 뭐 양성화도 할 수 있고 하긴 하지만 낙찰 받고 나서는 못 하잖아요. 잔금 치르고 소유권이 넘어온 다음에 할 수 있는 거지 낙찰을 받아놓은 상태는 말 그대로 최고가 매수 신고인 자격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상가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이건 쉽지가 않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각출, 한 1억씩 각출해. 그래갖고 이거 해갖고 우리가 한 12억에 팝시다. 그러면 얘기가 다르겠죠. 그러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이걸 입사를 할 때는 쉬운 상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우리가 입사를 보겠다 그러면 사실 이 위반 부분에 대한 걸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실제 하고 물론 이거 양성하는 거는 철거하면 간단하죠. 근데 철거하면 간단한데 지금 감정돼 있는 67.5평이 그거 포함이잖아요. 그만 10평 이상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평당가에 대비한 월세 금액은 또 줄어드는 거고, 그죠? 매매 가격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확장된 면적은 당연히 배제하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각출해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마인드라면 솔직히 경쟁이 덜한 상품이 되기도 하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쉽게 못 들어올 테니까. 진짜 일주일 내내 마음 먹고 다녀도 앉아서 조사할 때는 괜찮았어. 근데 가서 보고 하나도 못 건질 때도 많아요. 저는 이제 안 가고 막 사요. 최대한 쉽고 빠르게 제대로 짚어보는 경매. 재보경.